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른을 앞두고 아홉수를 제대로 겪은 29살 여자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만 보고 자랐죠. 가족 간에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딱 필요한 말만 하거나 쪽지로 남기는 정도였어요.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건. 그래서 앞뒤 안 재고 남친과의 결혼을 서둘렀는지도 몰라요. 남친과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통해 만났어요. 인생의 유일한 낙이 여행이라는 어머님은 세계 여러 도시를 돌며 한 달 살기 중이셨어요. 본격적인 블로거까진 아니지만 각 도시에서 찍은 사진과 간단한 날짜기 정도를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시고요. 50 넘은 나이에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영어도 잘하시고 체력도 상당히 좋으세요. 장기 여행에도 끄덕 없을 정도로요. 남친은 자기 어머니 블로그에 종종 댓글을 남기곤 했어요. 말투가 어찌나 상냥하고 다정하던지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죠. 게다가 프로필 사진은 연예인 뺨칠 정도였어요. 한눈에 반할 정도로요. 작년부터 계획했던 다낭 여행을 친구들과 휴가 날짜가 갈리는 바람에 깨지면서 저 혼자 떠나게 됐어요. 호텔에서 나와 블로그에서 본 맛집을 찾아다니던 중이었죠. 허름한 로컬 쌀국수집 앞을 지나려는데 마치 연예인처럼 세련된 중년 여성이 혼자 앉아서 쌀국수를 먹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쌀국수를 맛있게 드시던지 전 맛집은 포기하고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한국분이세요? 어머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했더니 여기 양지머리가 들어간 쌀국수가 특히 맛있다며 그걸 먹어보라더군요. 제가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니 능숙하게 주문도 대신 해주셨죠. 그게 계기가 돼서 한 테이블에 앉아 쌀국수를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내일은 어디 갈 거냐고 물으시길래 바나일에 가보고 싶은데 혼자 가기 좀 그래서 갈등 중이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무척 반가워하면서 괜찮으면 내일 바나일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전 당연히 좋다고 했죠. 다낭 시내에서 바나일까지 갔다 오려면 왕복 택시비만 해도 꽤 나오거든요. 택시비도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영어도 잘하시고 베트남 사정에 훤하셔서 고생 안 하고 다닐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었죠. 다음날 바나일 투어를 시작으로 다낭에서 지내는 기간 내내 전 어머님과 함께 다녔어요. 헤어질 때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긴 했는데 사실 다시 보게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죠. 여행지에서 만남은 대개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 보름 정도 지났을까?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서울에 와서도 어머님과 자주 만나서 쇼핑도 하고 브런치도 즐겼죠. 그러다 어머님 주선으로 자연스럽게 남친과도 만나게 됐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동년배분들과는 다르게 젊고 세련된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셨어요. 여행을 많이 다니셔서 그런지 사고가 깨어있는 분이셨죠. 이런 분을 예비 시어머니로 만난다면 고부간의 갈등은 없을 것 같았어요. 지영씨, 만나는 사람 있어? 없으면 우리 아들이랑 정식으로 만나볼래? 꽤 나이스한 친구야. 봐서 알겠지만 핸섬하고. 어때?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그이와 만나보라고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친한테도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절 만나보라고 권했다더군요. 이때부터 어머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머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된 남친과 전 얼마 뒤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당시 남친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얘기를 듣고 무척 좋아하셨죠. 인물도 좋고 사람도 진중하고 직장까지 번 듯하니 사윗감으로 더 바랄 게 없다고요. 남친은 누가 봐도 탐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쯤 연애를 하고 저희 집 쪽에선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남친은 자꾸 결혼 얘기를 피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나이는 30을 향해 가지 주위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을 하지. 이러다 나만 나이 먹도록 혼자 남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됐죠. 그래서 남친한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나 내년이면 30이야. 언제까지고 기다릴 순 없어. 결정해.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계속 만나고 없으면 여기서 끝내자. 그러자 남친은 당황하며 왜 마음이 없겠어. 다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준비 없이 결혼했다가 고생하는 것보단 좀 천천히 하더라도 여유 자금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기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준비야. 그 좋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벌었는데 아직도 더 벌어야 돼?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게. 주변을 봐봐. 부모 도움 안 받고 자기 힘만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좀 부족하면 어때? 상황에 맞춰가며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 간소하게 하자. 응?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남친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솔직히 얘기하더군요. 나 얼마 전에 이직했어.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쳐서 말을 못했어. 이어진 남친의 얘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잘 나가는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선배가 하는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규모도 작은 신생회사 같더라고요. 자기야, 도대체 왜? 아니, 그것보다 어머님도 아셔? 응. 뭐? 아신다고? 근데 왜 나한텐 아무 말씀 없으셨지? 어제까지도 만나서 브런치 먹었는데? 솔직히 조금 서운했어요. 자다가 모기에 몇 방 물렸는지 어제 뭘 먹었는지 사소한 일까지 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정작 중요한 아들 일만 얘기 안 하셨다는 게 왠지 좀 그랬어요. 전 남친의 새 직장이 궁금하기도 하고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야식을 준비했다는 핑계로 회사 근처에 가서 남친을 불렀어요.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샌드위치와 음료는 10개씩 준비했죠. 그랬더니 이걸 누가 다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먹을 것만 사오냐? 다들 같이 먹으라고 산 거야. 남친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 퇴근했지. 선배랑 나 둘뿐이야. 그리곤 제가 사무실 구경 좀 하겠다는 걸 극구 말리며 기어코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점점 더 의심스러웠어요. 하는 수 없이 집에 돌아와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리곤 남친 이직에 대해 물었어요. 너 걱정할까봐 상준이가 말하지 말라 그랬어. 걔가 원래 독립심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한 애잖니. 너 걱정할까봐 그런 거지. 말 안 해서 속상했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요 어머니, 선배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신생회사란 거 말곤 상준 씨가 도통 얘기를 안 해서요. 나도 잘 모르겠네. 근데 지영아, 너 발리 안 갈래? 이번에 발리 가서 한 달 살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답사 좀 가보려고 말이야. 발리요? 아, 근데 어쩌죠? 저 휴가를 다 써서 힘들 것 같은데요. 한 2박 3일도 안 돼? 네, 죄송해요. 예비 시어머님은 아들 회사 일보다 본인 여행이 더 중요하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신다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천하태평인 건지. 제가 서운해하는 걸 눈치채셨는지 어머님께선 절 안심시키려 노력하셨어요. 걱정 마. 그 선배 나도 잘 알아. 대학 때 집에 종종 놀러 왔었거든. 이번에 회사 차린 거 그거 모르긴 해도 몇 년 되면 엄청 커 있을걸. 상준이가 어떤 앤데 대기업까지 버리고 따라갔겠니. 남자는 자고로 모험도 할 줄 알아야 해. 그래야 성공을 해도 크게 하지. 피는 못 속인다고 지 외할아버지를 닮아서 상준이가 사업수완이 좀 있거든. 에휴, 상준이 외할아버지 살아계셨으면 그깟 직장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외할아버지께선 어떤 분이셨는데요? 사업가셨어.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지. 나 학창시절엔 내 전용 차랑 전담 기사 아저씨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 그 시대에 말이 되니? 그뿐이니? 연말은 엄마 아빠랑 파리 가서 보내고 오고 그랬지. 와, 정말 잘 사셨나봐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 아빠 회사 이름 대면 다들 알아. 꽤 규모 있는 건설회사였거든.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 남친의 외할아버지 회사는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부모님 두 분이 함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부터 이모 집에서 함께 살게 됐지만 도박에 빠져있던 이모부가 어머님 몫의 유산까지 건드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는 사람이라곤 당시 어머님의 가해 선생이었던 상준 씨 아버님 뿐이었대요. 염치불구하고 가해 선생님 자취방에 들어가 지내다가 상준 씨를 갖게 됐고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다고요. 하지만 상준 씨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두 분을 이혼을 하셨고 그때부터 어머님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사셨대요. 아버님은 연락 안 되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어머님께 들은 아버님 얘기는 그게 다였어요.
얼마 뒤 늦은 밤 남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현금 좀 가진 거 있냐고 묻더라고요. 찾아놓은 돈은 없고 캐시카드에 들어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럼 지금 갈 테니 카드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거 뭐 있어. 계좌번호 불러. 이체해줄게. 순간 남친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 안전한 통장을 못 만들었어. 그냥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당시 전 안전한 통장이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이미 남친은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꾸 누가 쫓아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도 며칠 내내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회사 로비로 처음 보는 여자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확인할 게 있다고 했어요. 이상준 씨 아시죠? 둘이 어떤 사이예요? 그건 왜 묻죠? 그보다 누구세요? 자신은 상준 씨 전 여자친구라고 했어요. 얼마 전 연락 없이 상준 씨 사무실에 갔다가 저랑 둘이 만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 미행했대요. 미행하면서 보니까 제가 당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쪽도 저처럼 사기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자한테. 믿을 수가 없었죠. 사기라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기를 당했다면 제가 상대한테 돈이든 물품이든 손해를 입었어야 하는데 전 그런 게 없어요.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해? 그쪽이랑 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세요. 또 찾아오면 경찰 부르겠어요.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친한테 전화를 걸었죠. 걔가 자기 회사까지 찾아갔어? 아, 미쳐. 걔 스토커야. 완전 또라이라고. 전에도 내가 사귀는 여자들 찾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내 여친들 떼어냈다고. 아, 접근 금지 명령 나와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걔가 널 괴롭힐 줄 몰랐다. 다음에 걔 또 거기 가면 절대 만나주지 마. 알았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얼마 뒤였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치즈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을 막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어머님과 남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도대체 이 돈 다 어디다 썼어요? 설마 그놈이 한 달 살게 하는데 쓴 건 아니죠? 말해봐요. 그럼 어떡해. 한국에 있으면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역마살이 돌아 그런가 안 나가고 있으면 온몸이 다 아프단 말이야. 엄마,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내가 왜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그지 같은 데 가서 있는지 몰라 그래요? 엄마 사채 빚 갚느라 퇴직금 빼쓰고 이젠 신용불량자까지 됐다고요. 온전한 직장엔 들어가지도 못한다고요. 지영이는 결혼하자고 난리지. 난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엄만 여행 가는 거 돈 달라지.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요. 나보고 어쩌라고. 맙소사.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퇴사를 당했던 이유도 안전한 통장이 없다는 말의 의미도 당장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도 말이죠. 전 그 길로 돌아서 나왔어요. 충격을 받은 탓도 있지만 그보다 제가 이 사실을 다 안다는 걸 상준 씨가 몰랐으면 해서요. 알면 분명히 상처받을 테니까요. 며칠 뒤 어머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근처 카페인데 잠깐 얼굴 좀 보자셨죠. 예, 지영아, 여기야.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대뜸 여행 얘기를 꺼내셨어요. 지영아, 너 나랑 조지아 안 갈래? 조지아요? 응, 이번에 거기서 한 달 살게 할 건데 너도 같이 가자. 응? 어머님, 제가 어떻게 거길 가요? 회사는 어쩌고요? 안 되니? 그럼 지영아, 너 혹시 돈 좀 있니? 내가 통장에 돈을 이체해두긴 했는데 수표라 바로 못 빼네. 한 500, 아니 300 없니? 불과 며칠 전에 상준 씨와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본 터라 어머니 말씀에 믿음이 안 갔죠. 그래서 상준 씨랑 통화할 생각으로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떴어요. 절대 빌려주지 마. 절대로 우리 엄마한테 돈 주면 안 돼. 알았지? 내가 바로 갈 테니까 엄마 좀 잡아놓고 있어. 응, 알았어.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이 맞았어요. 어머님은 조지아로 한 달 살게 하러 가기 위해 돈 꾸러 다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빌려주면 받을 길이 없으니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고요. 전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내 지갑을 가져간 건 아닌가 싶어 가방을 열어봤더니 다행히 지갑은 그대로 있더군요. 잠시 뒤 상준 씨가 헐레벌떡 달려들어왔어요. 별일 없었다고 말했어요. 다만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어머님은 가버리시고 안 계셨다고. 상준 씨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어머님은 하나에 꽂히면 앞뒤 가리지 않는 성격이신데 문제는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서 손에 쥐고 있는 족족 다 쓰신다는 거예요.
남친이 그동안 대기업을 다니면서 받았던 월급도 늘 어머님 낭비벽 때문에 탕진이 됐고 결국 사채 빚까지 손을 대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더군요. 퇴직금은 고스란히 사채 빚을 갚는 데 썼다고요.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요즘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해외 한 달 살기에 빠져서 툭 하면 해외로 나가려 든다고 말이죠. 이젠 자신으로선 도저히 어머님의 낭비벽을 막아드릴 여력이 없고 솔직히 매달 생활도 간당간당하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결혼은 언감생심. 저까지 이런 상황에 끌어들이기 싫다고 기회 줄 때 떠나라고요. 전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휴대폰으로 카드 문자가 왔어요. 제 신용카드로 땡땡항공 92만 원이 결제됐다는 거예요. 전 지갑을 열어 카드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없었어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죠. 남친과 저는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 카드 가지고 가셨어요? 응, 안 그래도 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빌려 썼어. 빌렸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빌린 거예요? 훔치신 거죠? 어머 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네 카드를 훔쳤단 얘기야? 기가 막혀. 갚아줄게. 갚아주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 우습게 만들지 마 얘. 어머님은 자신이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처음부터 절 만나자고 한 이유는 제 카드였던 거예요. 남친은 대신 사과한다며 항공권 요금은 자신이 벌어서 갚겠다고 했죠. 이젠 정말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먹이며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전 카드값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전 카드를 정지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 앞에 전에 그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녀는 몇 장의 사진과 녹취 파일을 들려줬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그동안 이 모자한테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도 다른 분도 당신처럼 상준 씨를 믿었어요. 그 불쌍한 남자가 엄마 때문에 고통받는데 나까지 그 사람을 괴롭힐 순 없다고요. 당신도 지금 그런 생각일 거예요. 저는 정말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당신 앞엔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랑 같이 소송하실래요? 저 역시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불편한 진실 앞에 눈을 감고 싶었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려보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에 들어서니 한껏 차려입은 어머님과 상준 씨가 보였어요. 어머님은 절 보자 다짜고짜 소리를 쳤죠. 야, 네가 나 절도로 신고했다며. 너 이러고도 내 아들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깟 항공권이 얼마나 한다고 이딴 걸로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 그래 자기야, 절도죄는 좀 심하다. 내가 갚아준다고 했잖아. 그니까 그건 좀 풀어주라. 응? 아, 이 모자가 끝까지 쌍으로 절 희롱하네요. 전 아까 여자한테 받았던 녹취 파일을 틀어줬어요. 그 안에는 두 사람이 공모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죠. 엄마는 카드를 빼서 항공권을 사고 아들은 눈물에 호소를 해서 제가 신고를 못하게 막고, 게다가 엄마, 얜 생각보다 돈이 안 되겠어. 갈아타야겠는데? 그리고 소송한다고 난리치는 그 미친 애가 벌써 얘한테 떠벌렸나 봐. 며칠 내로 손절해야겠어. 잘 들었지?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고 어쩜 이렇게 죽이 잘 맞니? 내가 니들 카드 절도죄로만 신고한 거 같니? 니들이 지은 죄가 그뿐이야? 나 니들 사기죄로 고소했어. 모자 사기꾼 맞잖아? 아씨 이게 어디서. 아 그래 뭐 다 아는 거 같으니까 인정은 해줄게. 근데 솔직히 너도 즐겼잖아. 놀이동산에 들어갈 때도 최소한 입장료는 내는데 나 같은 훈남이 공주 떠받들듯 해줬으면 너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입장료 냈다고 생각해. 그걸로 퉁치자. 누구 맘대로? 어따 대고 퉁을 치재? 네가 나한테 돈만 가져갔니? 어떻게 사람 마음을 그렇게 농락해? 너한테 사기당한 여자들 네가 사기꾼인 거 몰라서 소송 안 했던 거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이 그게 불쌍해서 그런 거지. 오죽하면 저러고 살까? 네 인생이 불쌍해서 봐준 거라고.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 퉁을 쳐? 너 정말 최악이다. 야! 돈 떼먹었으면 돈만 찾아가.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훈계질이야? 건방지게. 그러게 아들은 멀쩡히 살게 두지 그랬어요. 어떻게 엄마가 돼선 자식까지 저렇게 만들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구질구질하게 살 거면 당신이나 그렇게 살 일이지. 앵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들 몸뚱아리 팔아서 구질구질하게 남의 돈으로 여행 가면 좋아요?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냐고. 해외 한 달 살기? 놀고 있네. 남의 피 같은 돈으로 해외여행 갈 생각 말고 일해서 먹고 살 걱정이나 하세요.
블로거 거지가 아니라 아줌만 여행 거지야. 집이 좀 사셨다고요? 남편이 과외 선생이었다고요? 그런 창작 실력으로 시나리오나 쓰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아들이랑 쌍으로 쇠고랑 차는 일은 없었을 텐데. 당신 아버지 전과 12모이잖아. 그것도 사기로. 남편도 같은 종목으로 현재 복역 중이고. 어쩜 이렇게 찰떡으로 끼리끼리 잘 만났나 몰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빵에서 가족 상복이나 하세요. 이 모자한테 당한 저 정도의 피해는 약과였어요. 사기를 당했던 다른 여성 두 분은 금전적 피해가 꽤 됐죠. 저도 힘이 되어주고자 같이 소송을 진행했어요.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적어도 무죄 판결은 안 나겠죠.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 역시 그 어디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 수 없다는 걸요. 가족을 버리고 새 가족을 만들려 했던 제 어리석은 마음이 지금에 와서야 후회가 되네요. 오늘부터는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해 봐야겠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서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